윤석열 정부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 방향이 어떤 겁니까? 민간 주도의 맞아요. 경제 성장. 민주성, 그렇죠. 민주성이죠. 소주성에 대항하는 그렇죠. 민주성 얘기를 했죠. 민주성. 민간 주도 성장이라네요. 네. 민간 주도의 어떤 혁신,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성장. 그걸 계속 외치면서 법인세 엄청나게 법인세 깎아줬죠. 네. 네? 각종 뭐 세제 혜택 주고 규제 완화한다고 했죠. 어,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 계획 발표도 했지만 그 투자 계획이라는 것도 지금 현재 같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거의 뭐 립 서비스로 끝날 가능성이 되게 크고 또 지난번 저희 방송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제가 취재한 바로 따르면 4대 그룹, 5대 그룹 그런 투자 발표 이후에 네. 별다른 움직임도 없습니다. 아하. 그러고 보면 이번에 또 임금 인상 자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네. 경청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또 규제 완화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재계 내지는 그 오너 입장, 기업주 입장에서 보면 핑계가 좋죠. 아까 우리 박 기자 말한 것처럼 야 정부에서 이렇게 임금을 올리지 말라고 이렇게 압력 들어오는데 나도 올려주고 싶어. 근데 그래요. 정부가 이런다라고 또 핑계 댈 것이고 아. 정부 사이드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아우성이 커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규제 어떻게 풀어줘. 그럼 내가 그럼 최대한 막을 테니 그럼 우리 이러한 민원 좀 들어줘.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사실상 이거 무슨 꽃놀이패 같은 인상을 주는데 이게 결국은 그게 뭐냐면 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철학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민간 주도의 혁신 경제 성장을 이룬다 하면 그냥 맡겨야 되는 거죠. 원래 임금은 노사 간의 자율 간의 협상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네네. 거예요. 노사 간의 자율 협상에서 그 기업이 줄만 하면 주는 것이고 또 어려워서 못 주면 못 주는 거예요. 그거는 네. 노사 간에 당연히 협상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게 임금이에요. 그런데 그걸 정부가 개입해서 이건 관치죠. 민간 주도 경제 성장이 그렇네요. 아니라 네. 이건 관치 경제예요. 관주성, 관주도 성장, 관주성이네. 관주성. 네. 아니 그 금융감독원장이었던 이복현 검사 출신 원장도 네. 아니 갑자기 은행장들 다 모아놓고 금리 내리라고 아. 그게 관치예요. 아, 이게 그러면 한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우리가 교과서에서 보고 옛날 기사에서 봤던 관치 경제, 관치 금융 뭐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 2020년에 출범한 정부 그것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선진국이라는 한국 대한민국 경제의 네. 가장 핵심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래요. 사람들이 과거 1970년대 80년대 했던 개발주도 성장의 정부 중심이었던 관치 경제, 관치 인사, 관치를 통한 어떤 뭐 그런 그렇게 쓰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또 위험한 게 네. 그 검사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한 방법이 또 그런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그렇죠. 불러다 놓고 그리고 사이드로는 검찰 동원해서 각 기업들에 대한 아킬레스건 이런 걸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요? 이미 그럼요. 이미 그 서울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부를 특화시켜가지고 이미 사실상의 금융권은 이미 그쪽에서 맡고 있고 네. 대기업이나 이쪽은 서울중앙지검은 이미 그 몇 대 4대 그룹이나 1급 그룹들 갖고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적절하게 다 써가면서 적절하게 관치를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뭐 물가 안정을 위한 핑계를 대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만큼 물론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죠. 물론 미국도 말 그대로 물가 폭등 과정에서 미 연준이나 미 정부가 할 수 있는 물가를 안정시킨 그런 대책이나 정책이 있죠. 네. 그것과 이렇게 대놓고 임금을 올리지 마라. 금리 내려라. 대놓고 하는 지금 G7, G20 국가 중에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듣고 보니까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임금 인상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이제 심해진다. 이게 이제 보통 추경호 뭐 장관도 그렇고 생각하고 네. 있는 부분인데 네. 이게 과거에 비해 최근엔 별다른 영향이 없다라는 주장도 있다고요? 맞아요. 이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 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물가가 곧바로 또 자극이 돼가지고 물가에 또 그 인상이 되고 또 물가가 또 오르게 되면 또 그에 따른 또 그 각종 또 뭐 원자재 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럼 당연히 생산자 물가가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그것이 다시 또 그 가격에 또 반영이 되고 그럼 당연히 또 물가가 오르게 물가 되고 오르고. 물가가 또 오르면 또 당연히 이쪽 그 노동자 사이드에서는 그 물가 올려달라. 상승의 만큼 임금 인상을
또 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계속 이렇게 네. 상승 작용을 일으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 근데 그게 예전처럼 네. 과거 1990년대 뭐 여러 가지 이런 그 과거 그 물가 상승 계승 그런 요소가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 네. 그런데 과거만큼 그게 크게 영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노동조합 있잖아요. 네. 임금 노조. 인상의 핵심은 노동조합의 역할이 커요. 근데 과거에는 노동조합이나 이런 힘이 컸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각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노동조합의 그런 결집도나 그다음에 그 로열티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선진국 특히 신자유주의 19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갑자기 네. 막 노동시장 유연화 막 바뀌면서 비정규직도 막 늘어나고 그리고 막 그 노동조합 자체가 굉장히 막 파편화되고 분산화되고 그러면서 중앙집권 산별노조 특히 산업별 노조 금융산업 뭐 금속노조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또 산별노조의 어떤 그런 그 파워가 과거만큼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동자 계층의 어떻게 보면 요구, 네. 이해 그걸 적극적으로 그 노동조합이 받아서 정부의 대협상 그런 협상력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물가가 있어가지고 임금 인상 요구가 굉장히 높긴 하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에 반영시키는 협상 테이블의 협상력, 노동조합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연구한 그런 내용들 논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논문에 보면 과거보다 임금 인상의 폭이 높지 않다. 그러니까 그거의 질에 막 그것 때문에 나서서 정부가 직접 나서가지고 올리지 마라. 오리지 마 이렇게 막 간섭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 참 관치 주도 경제로 돌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이 임기 초반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임금 협상이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뭐 사실은 직장인들이 추경호 장관 월급부터 깎아라 이렇게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다.